안녕하십니까, 손진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농촌 교육농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이라고 한다면은 먹고 따고 캐고 잡는 것들을 일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육농장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가장 큰 목적은 교육계의 눈높이에 맞는 정기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농장이라고 합니다. 교육농장을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장이고, 그 다음에 농업 체험 여기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농촌 교육농장들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는가? 이것은 2006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170개 시군에 621개의 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교육농장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하고 체험농장 이 두 개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체험농장에서는 일회성 체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교육농장에서는 연속성을 갖춘 교육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교과 관련성에 있어서는 체험농장에서는 교과와 굳이 연계하지 않아도 시기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교육농장은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프로그램 안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험농장에서는 일정표를 가지고 몇 시에 와서 무엇을 하고 몇 시 따고 몇 시 뭘 하고 가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체험농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교육농장에서는 반드시 그 시간의 상세 단위로 도입 부분에서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고 도입 부분에서는 무엇을 하고 활동은 어떠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가야 된다 하는 교육활동 계획안이 있어야 되고, 교육 대상으로서 체험농장은 누구나 다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승인 가능하겠지만, 우리 교육농장들은 여기에서 학생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체험농장에서는 사실 체험을 통해서 농산물의 우수성과 고객에 대한 친밀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농산물 판매가 목적이지만, 우리 교육농장에서의 주수익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비가 주수익이 되겠고, 운영하는 규모로 봤을 때 체험농장에서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도 되지만, 교육농장은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운영자들의 자질과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교육농장에서의 농장주는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여기서 기초심화 과정을 수료해야 되겠고,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농어촌 체험지도사라는 것들을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럼 교육농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육농장 운영을 해서 총 소득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보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총 소득에서 50% 이상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합치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있어서도 연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일어난다 하는 농가들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5천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농가들만 하더라도 12%, 7.6, 10.8 이렇게 합치면은 약 한 30% 정도는 1년에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전체 농가가 다 그런가? 그건 아니고, 이것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받은 농가 200개 중에서 131개 농가의 설문지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교육농장들의 위치는 어디가 주로 있는가? 학생 고객이 많이 있는 대도시 근교에 있는 교육농장을 중심으로 이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 방문객으로는, 교육농장의 방문객으로는 도시 지역에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데는 이렇게 5천 명 이상에서 10,000명 이상까지가 와지고, 그리고 지방도시인 작은 군소도시에서는 500명 이하도 있고 501명에서 1000명 사이에 있는 인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창업하실 때 가시는 지역이 이것 어떤 것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농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택 속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봄과 가을에 주로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미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될 교육비를 얼마 정도 내었으면 가장 좋을 건가? 이것은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미만과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되겠고, 적당한 체험 기간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이 시간에 있어서도 역시 2시간에서 4시간 미만과 4시간 1일 정도 당일날 왔다 가는 것을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이런 교육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제도들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살펴보면은 관련 법규로는 사업자 등록을 역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지금까지 교육농장은 농업체험으로 들어있지 않고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교육농장과 체험농장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하나 더 있다고? 오케이. 예. 그럼 여기서 다시 할게요. 예. 여기서부터. 요 처음에 앞에 속성하고 예. 자, 예. 하나 더 있는 게 뭐든가요? 잠깐만요. 행정 문서. 오케이. 예. 저도 이거 잘 몰라가지고. 예. 자, 선택 속성 끝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을 이해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농업이긴 하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아직도 이 부분은 분류가 농업에 분류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으로 해야 되겠고, 아이들을 맞아서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제도들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가 있어서 운영자는 보험가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육농장 품질 인증 기준에서 우리가 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12시간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필수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합계해야 되겠고, 소득세 역시 앞에서 했던 대로 소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은 앞에서 설명했던 농어촌 민박과 달리 비과세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고객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은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와 교육활동 계획안을 요청하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과 교육 운영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견적서, 그 다음에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